지금 이 시대보다 더 살벌하게 살아왔었던 일제강점기에 육사 아저씨가 써놓은 저항시 광야라는 시가 하나 있고요. 신의 방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시가 하나 있는데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런 시는 왜 배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시가 쓰여진 당시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려고. 시에 담겨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라고. 그리고 이러한 시 한번 써 보세요. 라는 것들. 됐고,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는 이러한 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고 이러한 종류의 시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데 집중해 봅시다. 라고. 밑으로 내려와서 됐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것만 할 거니까. 두 시를 감상할 거예요. 소재와 관련된 것 자유롭게 써볼게요. 패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 본문 들어가야 되겠죠. 광야라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할게요. 광야 무슨 뜻이에요? 넓을 광들야 넓은 들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광야는 이 시가 쓰여질 당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옆에 큰 글씨니까 작은 글씨라도 살펴볼게요. 이 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가 자신의 역사관과 신념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넓은 들. 시적 화자는 이 광야의 아득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모습을 그려보고. 그러면 쌤, 이 시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갔네요. 정답. 그런 식 무슨 식 구성이라고 하죠? 추보식 구성이다. 순행적 구성 혹은 순차적 구성 혹은 시간적 구성 다 쓰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추보식 구성, 순행적 구성, 순차적 구성, 시간적 구성. 우리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밑줄.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라는 시적 화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도 있죠. 이 한 몸 갈아 넣어서 라고 해서 희생의 태도도 나타나 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웅대한 규모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태초에,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38억 년 전에, 적어도 38억 45억 년인가? 태양계 생긴 게 45억 년이고 지구 생긴 게 38억 년인가. 그렇지. 아무튼 최소한 38억 년 전에 지구가 처음 생길 때, 그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양한 시적 상징을 구사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시인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살펴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광야의 상황 1, 2, 3, 4, 5 과거, 현재, 미래 바로 이런 게 순차적 구성. 1, 2, 3 과거 하늘이 처음 열립니다. 어떻게? 아주 오래 전에. 밑에다가 하나,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하늘이 처음 열립니다. 천지개벽. 혹은 태초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산맥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다. 우리 민족이 사는 이 땅은 신성성을 가지고 있었지.
단군 할아버지 기원전 2333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 우리 이 광야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땅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에다가 세모. 시련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왜?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괄호 열고 일제강점기니까요. 매화향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홀로 아득합니다. 매화향기는 뭐를 나타냅니까? 눈을 이겨내는 독립 혹은 독립에 대한 조짐 혹은 독립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 있다. 미래에 초인이 백마 타고 올 겁니다. 초인은 슈퍼맨, 히어로, 우리 독립을 이끌어다 줄 민족의 지도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가 독립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서 이 한겨울에 노래의 씨를 심어 놓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흘러갈 거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러 갈게요. 이제 본문. 까마득한 날, 과거. 옆에다가 쓸까요? 태초.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이 처음 열리고 광야가 탄생했습니다. 천지개벽.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괄호 열고 밑에 위 방금 읽은 두 줄을 묶어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 나와 있는 어디가 있냐? 여기 웅대한 규모예요. 시간적으로 웅대한 규모. 육사 형님한테 있어서 과거는 1, 2년, 10년, 20년 전이 아닌 거야. 이렇게.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겠는가. 세상이 처음 시작되고 광야가 만들어졌을 때 닭 우는 소리, 생명의 기척, 인간의 생활,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고 빅뱅되고 지구라는 게 시커멓게 막 불덩어리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닭 우는 소리 들려? 당연히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서리법. 닭 우는 소리라고 하면은 청각. 그러면 쌤 하늘이 처음 열리고 여기에는 시각이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쌤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중에 두 개만 한 번씩만 나와도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맞는 말 되는 거야. 이렇게. 옆에 볼게요. 태초의 정적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장엄한 순간. 닭 우는 소리, 생명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거나 쉽게 함부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래서 태초의 광야, 시간적으로 신성한 곳이다. 광야는 신성한 곳이야. 그런데 외놈들이 쳐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육사 형님 입장에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릴 때도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사랑해서 휘달려 미친 듯이 달릴 때에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산맥의 형성 과정. 저는 요 정도로 표현합니다. 지각 변동이 활발했었을 때.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요. 의인법. 휘달립니다. 달리는 건 동물도 할 수 있지. 화류법. 그래서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밑줄 그어져 있으면 그냥 의인법 하면 돼. 근데 휘달려 있을 때도 여기만 밑줄 그어져 있으면 화류법이야. 구분할 수는 있죠.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해. 화류법,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산맥의 형성 과정을 의인화하여서 표현했습니다. 역동적인 이미지, 우와, 산맥이 형성되고 있어.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공각이 아니라 공간의
웅대한 규모. 1년이 시간의 웅대한 규모였다면 2년은 공간의 웅대한 규모구나. 차마 이곳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신성불가침 아무나 함부로 오는 때 아니다. 느낌표 꽝. 느낌표 꽝 해놓으면은 우리 요 말 쓰는데 생략하고 있죠. 뭐라고? 영탄법.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느낌표 꽝 찍혀 있으면 그냥 영탄법입니다. 굳이 쓰지도 않을 거야. 애초에 느낌표가 이미 쓰여져 있으면 거기 그냥 동그라미 해놔. 왜? 이 시는 영탄적 어조가 쓰여져 있음. 그냥 그런 거 확인하는 거니까. 옆에 이연의 내용은 공간적으로 신성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끊임없는 광음. 사전적 의미로는 빛과 어둠이고요. 광음이 나타내는 거는 뭡니까? 시간이지. 낮과 밤이니까. 끊임없는 광음, 빛과 어둠을, 끊임없는 시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잘 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진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시계의 숫자가 변하고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지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뭔가 피고 지고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쓸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꽃의 개화와 낙하로 표현했다. 옆에다가 다시 쓸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피고 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혹은 추상적 개념의 감각화. 여기에선 대놓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별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다 밑줄 긋고 시적 화자의 발상과 표현 방법이 유사한 것 찾기. 그러면 뭐 찾는 거야? 이거 찾는 거야. 쌤 쉽지 않겠는데요. 걱정하지 마. 만질 수 없는 걸 만진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들을 수 없는 걸 듣는다고.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고 표현해 주는 거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 이런 거야. 대표적인 그 문학작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하면 황진이 언니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 혹시 알고 있어요? 황진이 언니가 너무 외로운 동짓날 기나긴 밤을 이렇게 잘라서 둘둘 말아서 이불 밑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그리운 님이 오신 날 밤에 그 킵해두었던 밤을 펼 거야. 그렇게 당신과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 준다고. 대놓고 얘기해 줄게. CF 황진이의 동짓날 기나긴 밤을. 요러한 시조 있으면 그냥 찍으면 돼. 이렇게 밤을 자른다는 이야기 나올 거거든. 하나만 더 할게요. 전원의 남은 흥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이러한 시조가 있어요. 시골에서 노는데 너무 즐거워. 즐거움이 남았어. 남아있는 즐거움을 나귀의 등에다가 실어놔.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지고. 일단 계절이 부지런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의임법. 큰 강물, 문명, 역사가 비로소 길을 열었다.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과거 이야기죠. 자, 사연 옆에다가 미리 쓸게요. 현재. 내친 김에 쓸까? 오연 옆에다가는 미래. 정말 추보식 구성이었군요. 지금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에다가 세모.
현재는 고난과 시련의 현실, 누구에 의한? 외놈들에 의한, 일제강점기에 의한. 그 속에서도 매화향기는 홀로 아득하지. 시적 화자의 고고한 의지,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기상. 그래서 저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 독립이 될 수 있어 조짐, 혹은 독립이 될 것 같은 분위기, 기운, 요렇게 확인해 드렸었지. 눈은 내리지만 매화향기는 홀로 아득합니다. 라면서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 눈이라고 하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매화향기 긍정적 이미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시각적 심상, 매화향기 홀로 아득합니다. 후각적 심사. 그러면 생각해야지. 이 시는 시각, 청각, 후각이 쓰여져 있다고. 내가 여기 광야에서 관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일단 요 내에다가 네모, 그리고 옆에다가 요렇게 한 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쓸 거예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남.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위시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음. 이런 거야. 그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지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시에 나, 우리 이런 말이 있으면 돼.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가난한 노래의 씨, 독립의 기쁨을 담아놓은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근데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나에게 뭐 하고 있어? 명령하고 있어. 이런 거지. 민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열심히 하루 잘 살자. 의지적인 거지.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야, 김민우, 너 똑바로 살아. 오늘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어.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지. 명령형 종결 어미의 사용으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냥 시의 표면에서의 완전 공식 같은 건데요. 시에서 명령형, 시에서 청유형이 쓰이면 그냥 그 시는 의지적이다. 의지적 어조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겁니다. 지금 언제야? 겨울이지. 여러분들 겨울에 언 땅에 삽질해 본 적 있어? 삽 들어가? 안 들어가. 엄청 힘들지. 이 노래의 씨를 뿌리면 내가 그 수확을 하나 못할 걸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자기 희생. 이렇게.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러 포인트지. 여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시적 화자의 어조가 유사한 것 찾기. 그러면 의지적인 것 찾는 거야. 시적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 찾기. 그러면 자기 희생 찾으면 됩니다. 자기 희생의 의지, 요거 두 개 찾으면 된다. 그게 1, 2, 3, 4, 5 다른 작품 나오는 거지. 선생님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일단 명령형, 청유형 있는지 먼저 찾아. 나오면 땡큐. 이러다가 내가 죽고 고생하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또 그거 찾으면 돼. 마지막. 다시 천고의 뒤에, 아주 오랜 세월 뒤에, 미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놈들한테 나라를 빼앗는 광복이 되는 그 시절 이야기하는 거죠. 광복이 됐을 때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아까 초인 뭐라고 했었더라? 독립을 이끌어줄 우리 민족의 지도자. 이 광야에서 말이 빠져 있죠. 노래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뿌려라 명령, 뭐뭐 하게 하리라 명령. 둘 다 옆에 쓰여져 있지만 한 번 더 쓸게요.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다. 명령형 쓰면 뭐라고? 의지적이다 라고 확인해 놓은 거지.
도경이 이제 일어날 때 됐어. 4연에서는 암담한 현실과 현실 극복 의지가 있고요. 5연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거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고 밑에서는 볼 거 없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광야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태초 천고의 뒤 무한한 시간성 끝없이 넓은 공간, 공간도 무한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사이즈가 크구나. 이 시를 남성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잠깐 볼게요. 눈은 세모였죠. 현실도 세모지. 하지만 그 속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거다. 노래를 부르게 할 거다. 극복,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은 부정적이야. 하지만 극복하려는 의지와 희생정신 있음. 확인하시면 된다. 됐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1, 2, 3, 4, 5 나타나 있고요. 1, 2, 3 여기까지 끊고 과거 4 끊어놓고 현재 5연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구분할 수 있니? 이거죠. 까마득한 날 하늘이 열릴 거예요. 천지개벽 산맥들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시공간적으로 신성성 지니고 있음. 끊임없는 광음이 시간이 큰 강물이 길을 열었습니다. 문명,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눈이 내리지만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고 있죠. 부정적 현실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 있고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둘이 묶어서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의지적,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 있음. 확인하시면 되지. 다음 시를 읽고 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육사는 1904년 태어나 해방 전해에 북경 감옥에서 사망 어릴 때 유학자 할아버지 밑에서 공부했고 항일운동가로 활동했고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 사건에 관련돼서 옥살이하면서 당시 죄수번호 264번 그래서 2264 호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죄수번호를 받았어. 자랑스러울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인생 살았을까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친일파들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야. 광야가 눈 내리고 어떤 겁니까? 시어의 의미 물어보는 거죠. 광야,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역사를 이어나갈 공간. 하지만 지금은 눈 내리고 있죠. 일제강점기 고통과 시련.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단 뿌려라 하리라. 명령형. 내가 노래의 씨를 뿌리게 할 거예요. 희생적. 내가 뿌린 노래를 부르게 할 거예요. 의지적. 민족이 시련에 처한 상황에서 희생할 각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 미래를 내가 준비하겠다. 선구자적인 태도.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경망스럽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지만 민족에 담겨져 있는 얘는 외우는 거죠. 도대체 이 시 왜 쓰셨을까? 사회문화적 가치, 민족, 민족의 독립. 이 시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가 오늘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하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다음 관점에서 이해해 봅시다. 지금 눈 내리고 있어 부정적 현실인식.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희생적, 의지적.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읽어보지 않으셔도 된다.
문학 작품에 담겨져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는 꼭 확인하려고 애쓰셔야 한다. 됐을까? 일단 정치.